네, 그 중에서도 저는 최순실 재산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많아요. 지금 회사가 외국에 몇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고 나왔고, 그 재산이 박정희의 옛날 재산과 이렇게 물려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을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뉴스에 나와서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어마무시한 일, 국정농단이랑 완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던 일을 우리가 해소하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어려운 문제인데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로 어떤 걸로 부딪히냐면요. 사실은 가치관이 충돌하는 건데 한쪽은 정말 가치관이라고 부를 만한 게 있고요. 한쪽에는 가치관으로 포장된 억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최순실 재산에 관한 문제도 원래 재산이라는 게 취득 과정이 불법적인 거는 환수하거나 이런 법 자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반대를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몰고 가는 거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일제 때 일본에 부역해서 돈 번 사람들 재산을 몰수한 적이 없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것은 물론 재산을 다 그대로 몰수해가지고, 물론 거긴 사회주의 국가였으니까 몰수해가지고 다시 무상분배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국민들이 막 여론이 최순실 재산 환수해라 이게 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면 분명히 국회의원들은 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해왔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건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지만 항상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목소리는 높여야 돼요. 목소리 막 높이다 보면 세상이 바뀐다는 느낌을 갖는 거지. 잘 될 거니까 난 조용히 있을래. 그건 아니라는 거지. 전제가 바뀌긴 바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목소리는 항상 나와줘야 됩니다. 취득 과정이 불법인 재산은 다 몰수할 수 있어요. 그냥 몰수를 할 수 있다면 법을 특별하게 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건 없다. 법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헌법이나 형법, 민법 이런 걸 다 만들어줬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이 좀 부족해. 제가 봤을 때는 기존 법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법이 좀 부족하면 특별법을 만들면 돼요. 근데 그 만드는 기준이 국민의 상식과 어긋나면 안 돼. 국민들 상식은 그런 거잖아요. 수천만 명이 촛불이 나왔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 또는 뭐 박정희 때부터 이어온 박근혜 재산을 가로챈다거나 한 박정희 재산이 또 불법적인 게 많아요. 월남 파병했던 그 돈,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 이런 것들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슈킹해버린 거예요. 조금만 나눠주고. 그것도 불법으로 만든 재산이잖아요. 환수할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 만들면 되는데 지금 박근혜 탄핵시키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일상생활로 돌아간 느낌이라 언제 다시 그런 붐업이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런 부류들이 조금 더 이상한 짓 해라 계속. 그래서 국민들한테 휘발유 부어줘. 다시 한번 일으켜나게. 그게 훨씬 더 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게 좀 신기했던 건데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이 전부 다 이 특별법을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바른정당이 반대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바른정당은 TK라든지 영남 지역에서의 패권도 지들끼리는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선거 큰 선거가 있으면은 최소한 부산 경남 정도는 굉장히 여당에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근데 TK나 이런 쪽은 좀 완고하게 그런 정서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박근혜가 불쌍하다는 동정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배신자론 이게 굉장히 좀 딜레마 중에 하나거든요. 경상도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박근혜는 싫은데 배신한 니들도 싫어. 이런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약간 좀 더 비관적이고 약간 음모론 이런 거에 좀 약간 심취한 사람으로서 한 명으로서 바른정당이나 뭐 자유한국당 그쪽이 그 뭐 1,000개가 넘는 페이퍼 컴퍼니 뭐 그 사람들이 먹은 돈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한 뿌리인 경우도 있고 거기 안에 뭐 김무성 같은 사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환수가 당하면 자기들도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MB 정부는 잘 안 걸린 게 이게 먹어도 되는 돈인지 안 되는 돈인지
뭐지? 약간 분간을 하고 먹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먹어도 되는 전인지 아닌지 분간도 안 하고 막 다 먹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얽히고 설킨 일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와 바른정당 사람들이 직접 얽힌 건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선례가 되잖아요. 그렇게 환수나 이런 게 되면 그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찔린 게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 뜻이에요. 박근혜와 관계에서 뭔가 있었다면요. 자유한국당 나오기 힘들었어요.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겠네요. 네. 빨리 갑시다.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최순실 재산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많아요. 지금 회사가 뭐 외국에 몇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고 나왔고, 그 재산이 박정희의 옛날 재산과 이렇게 물려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을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뉴스에 나와서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어마무시한 일, 국정농단이랑 완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던 일을 우리가 해소하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어려운 문제인데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로 어떤 걸로 부딪히냐면요. 사실은 가치관이 충돌하는 건데 한쪽은 정말 가치관이라고 부를 만한 게 있고요. 한쪽에는 가치관으로 포장된 억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최순실 재산에 관한 문제도 원래 재산이라는 게 취득 과정이 불법적인 거는 환수하거나 이런 법 자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반대를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몰고 가는 거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일제 때 일본에 부역해서 돈 번 사람들 재산을 몰수한 적이 없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것은 물론 재산을 다 그대로 몰수해가지고, 물론 거긴 사회주의 국가였으니까 몰수해가지고 다시 무상분배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국민들이 막 여론이 최순실 재산 환수해라 이게 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면 분명히 국회의원들은 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해왔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건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지만 항상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목소리는 높여야 돼요. 목소리 막 높이다 보면 세상이 바뀐다는 느낌을 갖는 거지. 잘 될 거니까 난 조용히 있을래. 그건 아니라는 거지. 전제가 바뀌긴 바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목소리는 항상 나와줘야 됩니다. 취득 과정이 불법인 재산은 다 몰수할 수 있어요. 그냥 몰수를 할 수 있다면 법을 특별하게 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건 없다. 법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헌법이나 형법, 민법 이런 걸 다 만들어줬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이 좀 부족해. 제가 봤을 때는 기존 법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법이 좀 부족하면 특별법을 만들면 돼요. 근데 그 만드는 기준이 국민의 상식과 어긋나면 안 돼. 국민들 상식은 그런 거잖아요. 수천만 명이 촛불이 나왔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 또는 뭐 박정희 때부터 이어온 박근혜 재산을 가로챈다거나 한 박정희 재산이 또 불법적인 게 많아요. 월남 파병했던 그 돈,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 이런 것들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슈킹해버린 거예요. 조금만 나눠주고. 그것도 불법으로 만든 재산이잖아요. 환수할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 만들면 되는데 지금 박근혜 탄핵시키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일상생활로 돌아간 느낌이라 언제 다시 그런 붐업이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런 부류들이 조금 더 이상한 짓 해라 계속. 그래서 국민들한테 휘발유 부어줘.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그게 훨씬 더 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게 좀 신기했던 건데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이 전부 다 이 특별법을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바른정당이 반대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바른정당은 TK라든지 영남 지역에서의 패권도 지들끼리는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선거 큰 선거가 있으면은 최소한 부산 경남 정도는 굉장히 여당에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근데 TK나 이런 쪽은 좀 완고하게 그런 정서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박근혜가 불쌍하다는 동정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배신자론 이게 굉장히 좀 딜레마 중에 하나거든요. 경상도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박근혜는 싫은데 배신한 니들도 싫어. 이런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약간 좀 더 비관적이고 약간 음모론 이런 거에 좀 약간 심취한 사람으로서 한 명으로서 바른정당이나 뭐 자유한국당 그쪽이 그 뭐 1,000개가 넘는 페이퍼 컴퍼니 뭐 그 사람들이 먹은 돈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한 뿌리인 경우도 있고 거기 안에 뭐 김무성 같은 사람 들어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환수가 당하면 자기들도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MB 정부는 잘 안 걸린 게 이게 먹어도 되는 돈인지 안 되는 돈인지 약간 분간을 하고 먹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먹어도 되는 돈인지 아닌지 분간도 안 하고 막 다 먹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얽히고 설킨 일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와 바른정당 사람들이 직접 얽힌 건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선례가 되잖아요. 그렇게 환수나 이런 게 되면 그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찔린 게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 뜻이에요. 박근혜와 관계에서 뭔가 있었다면요. 자유한국당 나오기 힘들었어요.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겠네요. 네. 빨리 갑시다. 네, 그중 없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것은 물론 재산을 다 그대로 몰수해가지고, 물론 거긴 사회주의 국가였으니까 몰수해가지고 다시 무상분배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국민들이 막 여론이 최순실 재산 환수해라 이게 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면 분명히 국회의원들은 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해왔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건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지만 항상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목소리는 높여야 돼요. 목소리 막 높이다 보면 세상이 바뀐다는 느낌을 갖는 거지, 잘 될 거니까 난 조용히 있을래. 그건 아니라는 거지. 전제가 바뀌긴 바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목소리는 항상 나와줘야 됩니다. 취득 과정이 불법인 재산은 다 몰수할 수 있어요. 그냥 몰수를 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쉬워요.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로 어떤 걸로 부딪히냐면요. 사실은 가치관이 충돌하는 건데 한쪽은 정말 가치관이라고 부를 만한 게 있고요. 한쪽에는 가치관으로 포장된 억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최순실 재산에 관한 문제도 원래 재산이라는 게 취득 과정이 불법적인 거는 환수하거나 이런 법 자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반대를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몰고 가는 거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일제 때 일본에 부역해서 돈 번 사람들 재산을 몰수한 적이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최순실 재산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많아요. 지금 회사가 뭐 외국에 몇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고 나왔고 그 재산이 박정희의 옛날 재산과 이렇게 물려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을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뉴스에 나와서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어마무시한 일, 국정농단이랑 완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던 일을 우리가 해소하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어려운 문제인데 쉬워요. 조금만 나눠주고. 그것도 불법으로 만드는 재산이잖아요. 환수할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 만들면 되는데 지금 박근혜 탄핵시키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일상생활로 돌아간 느낌이라 언제 다시 그런 붐업이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런 부류들이 조금 더 이상한 짓 해라 계속. 그래서 국민들한테 휘발유 부어줘.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그게 훨씬 더 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게 좀 신기했던 건데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이 전부 다 이 특별법을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바른정당이 반대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법을 특별하게 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건 없다. 법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헌법이나 형법, 민법 이런 걸 다 만들어줬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이 좀 부족해. 제가 봤을 때는 기존 법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법이 좀 부족하면 특별법을 만들면 돼요. 근데 그 만드는 기준이 국민의 상식과 어긋나면 안 돼. 국민들 상식은 그런 거잖아요. 수천만 명이 촛불이 나왔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 또는 뭐 박정희 때부터 이어온 박근혜 재산을 가로챈다거나 한 박정희 재산이 또 불법적인 게 많아요. 월남 파병했던 그 돈,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 이런 것들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슈킹해버린 거예요.